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유남 작가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또 한편 보겠습니다. 전교 1등 남매를 뒀는데 얘들이 고교 시절에 자퇴를 하고 코칭 전문가가 된 교장 선생님이었던 엄마의 반성문입니다. 그 이유남 작가가 아주 유명한 감정 코칭가가 돼서 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 책을 지금 써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뇌를 알면 알수록 전두엽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학습도 인성도 해결이 됩니다. 이제 뇌의 구조를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아이의 전두엽을 활성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대해야겠죠. 얼마나 좋은 학원을 보내고 어떤 과목을 공부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파충류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파충류는 아니니까요.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행복의 조건인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단계별로 4가지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놀이에 몰입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랑, 장년이 되면 일, 노년에는 종족 본능의 보존의 본능에 의해 손자와 손녀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지요? 다시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놀이에 몰입하고 청년 시절에는 사랑에, 장년이 되면 일에, 노년 시절에는 종족 본능의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손자 손녀에 몰입을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원하는 일에 몰입할 때 분비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다이돌핀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면 될수록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몰입은 전두엽의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의 뇌 용량 키우는 일보다는 뇌 안을 채우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뇌의 용량을 키워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용량은 키우지 않고 담는 일만 시키다 보니 우리 아이 뇌는 과부하가 걸린 것이지요. 우리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다녀오면 무엇을 했나요? 지금 아이들처럼 학원으로 달려갔나요? 우리는 학교에 다녀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 사방치기, 달리기, 고무줄 놀이를 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원에 가지도 않았고 과외나 학습 지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쳐서 온 마을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저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각 집의 어머니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나와서 밥 먹으라고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이름을 부르면 내일 다시 놀 것을 친구들과 약속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곤 하였습니다. 우리 때는 한반 인원이 80명이 넘어서 오전 오후로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80명 중에서 내 이름을 아시기나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3부제 수업이다 보니 학교에 가서 얼마 있다가 숙제를 접고는 정신없이 가방을 싸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 중에는 지금 같으면 인권위원회에 잡혀가실 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들어 상상도 못할 만큼 때리고 한 명만 잘못해도 반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게 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었습니다.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땠나요? 다 같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밥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북이었기에 어머니 말씀 중 상당한 부분은 친근한 욕설이
차지했었지요. 앞에서 말했던 인정, 존중, 지지, 칭찬, 이론에 따르면 칭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란 우리 세대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파충류의 뇌가 발달하여 모두 우울증에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대에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부모님께 야단을 맞아도 이 위기만 모면하면 나가서 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선생님이나 부모님 꾸중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나요? 놀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맛이 갈 것 같은 황홀감을 느꼈던 순간을 저는 유난히 노는 것을 좋아했기에 놀면서 느꼈던 기쁨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행복감과 황홀감을 느끼게 해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투여하면 그런 비슷한 기분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이 몰입의 기쁨은 천연 자연 뽕에 해당하는 것이라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놀이 시간은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주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 있었던 기분 나쁜 사건들도 놀이에 몰입하면 모두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놀이에 몰입할 때 분비되는 뇌신경 전달 물질들로 전두엽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놀지 않고 같은 놀이는 실증이 나서 매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놀았습니다. 그렇게 여럿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배우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놀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해야 했으니 창의성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놀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고 친구들과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능력을 키우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학원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날 일이 줄어들어 사회성이 떨어지고 상대방과 어우러져 지내는 방법을 모릅니다. 서로 양보하는 법, 이해하는 법을 모르니 각자 주장만 하면서 팽팽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울려 사는 것이 불편하니 혼자 사는 혼족이 늘어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정 지역 교사들은 변호사 상대하느라 바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다툼이 부모님에게까지 이어져 서로 조정이 안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들이 학교에 드나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변호사 비용까지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놀이 시간을 뺏긴 아이들이 스트레스 분출을 하지 못해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아야 할 시기에 놀지 못한 아이들은 점점 무기력해지며 학습 의욕이 떨어집니다. 놀이 경험을 어른들로부터 빼앗긴 아이들은 이제 놀 기회가 주어져도 잘 놀지를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리가 기둥에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어른 코끼리가 되어 그 줄을 풀어주어도 예전 줄 길이만큼의 행동 반경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어울려 노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함께 있어도 게임기, 컴퓨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각자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놀아야 할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기 전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남아서 청소하는 것도 친구들과 어울려 조사학습이나 토의를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꽉 짜인 계획표에 의해 또 다른 교육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둑어둑해지는 골목을 우리 아이들이 축 늘어진 어깨에 가방을 메고 힘없이 걷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질비하게 늘어선 학원 버스들. 이 아이들은 무엇을 위해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사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 과연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유남 작가가 자기 아들, 딸들이 전교 1등을 쭉쭉 하다가 고3 때 학교를 안 간다고 막 자퇴를 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거기서부터 엄마가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렇게 반성하면서 학교를 나와서 감정 코칭 아주 유명 강사가 돼서 자기와 같은 그런 실패된 엄마가 되지 않도록 많은 엄마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이 책,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이 책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엄마입니까? 저는 이제 엄마의 역할이 다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지금 해야 할 나이에 이르렀는데 아직 젊은 엄마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엄마인가? 엄마 반성문을 쓰기 전에 빨리 반성하시고 일기를 쓰세요. 일기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아이들과 나눈 대화라든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충고나 어떤 교훈을 어떤 방법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가,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일기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랄TV 윤석희였어요. 저는 일기운동가예요. 온 세상이 다 일기가 정말 공교육에서 활성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기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2060명 정도 좀 구독자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아직 7, 8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됐겠군요.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협조로 2,000명 회원 구독자가 넘어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길러질 때까지 여러분 크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